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남을 가장 잘 아는 뉴스 헬로티비 뉴스 전남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장흥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확진자는 발열과 기침, 인후통 증상이 나타나 지난 8일 오전 선별진료소 검사를 통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남 890번, 장흥 7번 확진자로 분류됐으며 현재 격리병상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의 가족 등을 밀접 접촉자로 분류하고 추가 검사를 진행 중인 한편 감염 경로 확인과 CCTV와 휴대전화를 활용해 동선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입국한 전남 신안 출신의 주민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신안군은 8일 오후이기에 해외 유입 확진자가 발생해 강진의료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의 889번째 확진자는 지난 1일 브라질에서 출발해 카타르를 경유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뒤 신안 아페읍에 자가 격리된 상태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신안군은 확진자가 격리된 기간에 접촉한 사람은 없고 격리된 장소에 대해서는 소독을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수 거문도 해상에서 LPG 운반선과 어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9일 오전 6시쯤 3,000톤급 LPG 운반선과 130톤급 쌍끌이 대형 저인망어선이 충돌해 선박 선수 부위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해양 오염 역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해경은 선장 음주 측정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진보당 전남도당이 신재생에너지 개발 때문에 농어촌이 고통받고 있다며 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진보당 전남도당은 8일 기자회견을 갖고 풍력과 태양광 발전 때문에 전남의 산과 바다, 들판과 염전이 파괴되고 마을 공동체가 쪼개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기업들의 돈벌이로 전락해 민영화가 아닌 공영화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목포시가 재난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에 나섭니다. 목포시는 오는 26일까지 얼었던 땅이 녹는 시기에 발맞춰 붕괴나 낙석이 우려되는 공사 현장이나 절개지, 옹벽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구조물의 안전 상태와 집안 침하 여부, 배수시설 관리 실태, 안내 표지판 설치 상태와 종사자 안전 교육 실시 여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순천시가 직접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시작했습니다. 순천시는 지난달 여성과 청년, 학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정된 위원 36명을 시민 추진단으로 구성하고 발족식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 추진단은 조례 총칙과 시민 참여 제도, 참여 활성화 등에 필요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순천시는 오는 7월쯤 순천시 직접 민주주의 활성화 조례를 최종 확정할 방침입니다. 영암군의회가 최근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영암군의회는 지난 1991년 도입된 지방의회 의정활동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들은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에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암군의회는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지방의회에 조직과 운영 전반을 규정하고 자치 입법권과 예산 편성권을 명문화한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전남 지역에는 범죄 피해자를 보호할 전담기관이 없어 불편함을 겪었는데요. 최근 목포 스마일센터가 문을 열면서 지역의 다양한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목포 스마일센터 염승희 부센터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목포 스마일센터 부센터장 염승희입니다. 네, 전남 지역 범죄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스마일센터가 이제 목포에 문을 열었습니다. 먼저 스마일센터는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 곳인가요? 네, 목포 스마일센터는 범죄 피해자 통합 지원 기관입니다. 범죄 피해로 인해 고통을 겪고 계신 피해자분들이나 가족분들께 전문적인 심리치료 그리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범죄 피해로 인해 거주하던 곳에서 지내기가 어려워진 분들을 위해서 임시 주거시설도 운영하고 있고요.
또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 진료를 지원하기도 하고 지속적인 사후 관리도 하는 등 범죄 피해 트라우마 통합 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목포 스마일센터는 법무부의 피해자 지원 제도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기관이어서 범죄 피해자분들께서는 저희가 앞서 소개한 이런 서비스들을 모두 무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스마일센터는 범죄로 고통을 겪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위해 심리치료, 또 법률 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이제 지원하게 될 텐데요. 기대해 볼 수 있는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네, 그동안에는 각 지역의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분들과 가족분들한테 서비스를 지원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또 무엇보다 전문적인 심리치료나 법률적 지원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기에는 한계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전문적인 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가깝게는 1시간 상당 거리에 있는 광주에 있는 광주 스마일센터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목포 스마일센터가 개소하면서 목포 시민은 물론 전남 서남권 지역의 분들이 이런 전문적인 범죄 피해 통합 지원 서비스를 보다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받으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네,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제 목포 스마일센터가 운영되면 보다 더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끝으로 부센터장님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 갖고 운영해 나갈 예정이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도움이 필요한 많은 분들이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새로 개소한 센터의 당면한 숙제인 것 같아요. 목포시는 물론 이제 전남 서남권 지역에서 피해자를 만나고 지원하는 업무를 보는 경찰분들을 포함해서 이런 많은 기관 담당자분들께 저희 센터를 소개하고 또 협력을 부탁드리는 업무를 저희가 우선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목포 스마일센터 염승희 부센터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전라남도가 남도 의병박물관 교육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관련 유물 자료의 기증과 기타, 매도 신청을 받습니다. 유물 자료 수집은 의병의 역사적 조사 연구를 비롯해 전시와 교육, 교류, 선양 활동을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수집 대상은 1592년 임진왜란부터 1919년 3.1운동 이전까지 모든 의병 관련 유물 자료인데요.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전라남도와 각 시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천시가 아파트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차량을 공매 처분하고 체납세를 징수했습니다. 순천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신고한 방치 차량 30대 가운데 공매가 가능한 14대를 선정하고 체납세를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 방치 차량 공매는 부족한 주차 문제 해결과 시 세입 확충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여수시가 초등학교 돌봄 교실에 과일 간식을 지원합니다. 여수시는 햇섭 인증 가공업체에서 가공한 조각과일을 컵과일이나 파우치 형태로 담아 초등학교 돌봄 교실에 공급한다고 밝혔는데요. 예상 규모는 1인 기준 1,900원으로 연간 7종 이상의 품목을 지원하며 지난해에는 38개교 1,400여 명에게 공급한 바 있습니다. 목포시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만큼 수수료를 부담하는 이른바 전자태그 설치 사업을 추진합니다. 목포시는 해마다 증가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공동 배출 방식을 세대별 방식으로 결정하고 배출량을 파악할 수 있는 장비, 이른바 RFID를 설치해 버린 만큼 요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RFID는 배출량을 무게로 측정하는 방식으로 개인 전용 카드를 인식해 세대별로 수수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목포시는 올해 20대 분량의 예산을 확보해 설치하고 이달 말까지 신청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설치 장소와 관리 여부를 고려해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강진군이 상수도 보급률 82%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강진군은 사업비 456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5년까지 만덕지구 등 8개 지역을 대상으로 상수도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시작된 상수도 공급 사업은 보급률이 63.9%에 시작해 지난해까지 71%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강진구는 내년까지 731가구에 수돗물 공급이 가능하며 지난해 착공한 성전 송악지구와 작천지구 등 사업을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암군이 신중년 일자리 사업을 추진합니다. 영암군은 올해 41명을 선발해 학교 보건 서비스 지원과 영어 그림책 학습 지도 등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인데요. 대상은 영암에 거주하는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의 미취업자로 업무와 관련된 3년 이상의 경력이나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영암군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지역사회 공원형 사회 서비스와 신중년 퇴직 인력 일자리 지원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민주노총 전남본부가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전남본부는 성명을 내고 2018년 남북정상이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선언,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를 통해 적대 행위를 중단하기로 약속하고도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하는 건 다시 냉전 체제로 돌아가는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는 전쟁 연습이 아니라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 체제를 합의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진군이 체류형 귀농사관학교 운영에 나섰습니다. 강진군은 체류형 귀농사관학교에 지원한 도시민 12세대를 대상으로 9개월 동안 안정적인 귀농 정착을 위한 지원을 시작할 예정인데요. 이번 달부터 장목 배움 교실을 진행하고 다음 달부터는 재배 기술과 영농 노하우 등 교육이 진행됩니다.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강진 체류형 귀농사관학교는 22명의 수료생이 강진에 정착해 딸기와 작약 등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목포해양대학교가 학업을 중도에 포기할 가능성이 있는 학생을 미리 알려주는 이른바 조기 경고 시스템 구축에 나섰습니다. 학생 중도 탈락 조기 경고 시스템은 인공지능 기반으로 다양한 요인을 진단하고 분석해 중도 탈락 여부를 추론하게 되는데요. 목포해양대는 지난해 8월부터 6개월 동안 시스템을 개발한 뒤 최종 시험을 거쳐 구축을 완료하고 올해 신입생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경고 시스템은 학령 인구 감소와 수도권 대학 집중화로 지역 인재가 유출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이 등하굣길 교통안전지도 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한 누리집을 구축했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학교 주변 교통사고 정보를 알려주는 전남 스쿨 빵빵 누리집을 구축해 개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이트는 공공 데이터 포털을 통해 공개된 교통사고 정보를 활용해 학교 주변 1km의 사고 발생 이력을 지도정보 서비스 방식으로 제공하는데요. 또 교통사고 발생 연도와 사고 유형,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자전거 사고 다발 지역과 보행 어린이 사고 다발 지역, 스쿨존과 이륜차 사고 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교육 분야의 다양한 빅데이터를 분석해 학생과 학부모의 알 권리 충족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순천시가 이달 안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하는 시민들에게 7.5% 감면 혜택을 줍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년분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자동차세를 할인해주는 제도인데요. 연납 신청은 순천시 ARS나 세정과로 전화 신청 또는 위택스에 접속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진군이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청렴식권 제도를 운영합니다. 청렴식권 제도는 공사와 용역 물품업체 관계자 등 외부인이 강진군을 방문해 협의가 불가피하게 점심 식사 이전까지 이어질 경우 군청 구내식당 이용을 유도하는 제도인데요. 강진군은 청렴식권 운영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청탁 등 부패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학기가 둘째 주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가 개발한 온라인 수업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원격 수업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이러한 오류가 발생하자 교육당국에 대한 질타와 불만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른 시일 안에 학습 시스템 개선이 되고 안정화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